네, 안녕하십니까.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긴 연휴를 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야, 비트코인이 트럼프 이슈를 타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다져주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 방어 잘하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쉽게 가격을 내리지 않고 지속적인 횡보로 더 큰 상승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18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저는 그 기준점만 어느 정도 설립해 두면 그래도 크게 흔들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새로 보시는 분들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징성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5대5로 가져가는 게 지금 부근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원화 상장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특히나 무너지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원화 상장 애들, 그런 애들은 쉽게 무너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좀 접근을 피하게 되면 최소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큰 봉을 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큰 봉으로 보면 결국 주봉은 아직 차트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차트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지지를 받고 또다시 가는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을 할 때 그 구별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흐름에서는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저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비교 대상으로 드는 게 정말 큰 상승이 올 때는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흔들림이 강하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2017년 구간으로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구간들을 잘 보시면 여기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렸다가 다시 쭉 빼고요. 다시 저점 방어하고 그 다음 주봉 보세요. 주봉이 이렇게 윗골이 달고요. 그 다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큰 봉인 월봉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봉들이 차트를 조금씩 만들고 있다라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월봉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월봉이 바로 시가에서 쏘아 올리는 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들은 흔들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미털기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정 코인들은 이미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고 있죠.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과 그리고 오늘 정말 대망의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텔레그램의 입장을 받았다면 이번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미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첨블리 챌린지를 합니다. 이 첨블리 챌린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챌린지를 같이 하는 방이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도전 중이신 분도 있는데요. 챌린지를 이제 모집하는 이벤트가 2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월 3일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하실 분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는 간단합니다. 하단 댓글 링크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바로 첨불 챌린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리의 마술이다. 아니면 우리가 원화 1억을 모아보고 이런 챌린지를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이 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참여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관련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2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일단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전략 비축 자산을 제안했던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큰 게 온다고 트윗에서 설레발을 오지게 떨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 게 밝혀지면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하방으로 갔다가 또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 모든 것들은 다 트럼프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올랐다. 트럼프의 관련자들이 또 말 한마디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오케이 알겠는데 그냥 월봉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월봉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2월의 영향으로 가게 되면 2월부터는 계속적으로 행정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행정명령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또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시발점의 트리거를 발동하는 게 바로 트럼프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 비축 자산이거나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또 급등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들은 후행성으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행정명령 중에서도 미국이 AI와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을 때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1월 21일 우리가 비트코인이 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또다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살까요? 저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샀었던 구간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모두 공포였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그는 또 증명해내고 있고요. 몇 조 단위로 벌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거는요.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과 공포에 던지는 사람이냐. 이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빌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는 더 큰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건 크리 캐피털이 1월 22일 바로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정부가 BTC 준비금을 알트코인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상.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간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저는 알트코인 지금 후행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에서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도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또다시 하방으로 면적을 되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이더리움이 빠진 이 구간을 잘 보면요. 비트코인이 빠졌던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주봉상 빠졌던 이 구간 있죠. 이때 잘 보세요. 이 빠진 구간이 3번을 찍고 그 다음 상승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3번 빠지고 상승할 수 있는 이 구간으로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상승이 몇 프로였냐면 121%였어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어떤 구간이 있습니까? 잘 보시면 고점을 지지했던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저점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죠. 여기 대비 지금 위로 120%가 또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가 지금 또 다시 다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지금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트코인들 나머지는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후행성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주기용 대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수개월 동안 후퇴하거나 옆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온체인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강세 주기가 끝났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조심하라. 숏을 정말 무리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롱을 무리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걸 저는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멀리 보면 사이클 중에 하나로 직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알트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멤버십 방도 똑같습니다. 멤버십 방들 지금 들어간 포트 비중을 보면요. 비트코인, 솔라나 이렇게 좀 확실한 애들 위주로 샀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 윗꼬리만 만들고요.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까 이더리움에 나왔던 이 패턴이 나오고 상승을 했죠.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그전에 했었던 패턴을 아셔야 합니다. 비트 가고 솔라나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갔습니까? 나머지 알트들 선순환으로 뒤따라갔었죠. 지금 이더리움은 이 구간을 저는 가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솔라나는 먼저 선행을 했고 비트 따라 조정받고 있고 비트는 지금 다시 저점 올리고 있죠.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그 후에 이제 요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가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똑같았거든요. 2017년도에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만 박스권에서 오를 때 알트가 1000%가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비트가 먼저 갈 때 알트코인이 먼저 가는 애들도 있고요. 후속으로 갈 때 알트코인은 여기 구간인 애들도 있습니다. 이때도 잘 보시면 털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결국 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털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털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무 원화 상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소액 매매로만 들어가시고요. 거래량이 좀 붙어 있고 안전한 코인도 충분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잘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ETF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너무 두려워 마시고 같이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너무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0불 챌린지 시작하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없다? 1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10만 원이 100만 원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정말
잘 다지고 있고 곧 있으면 방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을 줄 때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의 코인들 또한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3번 찍고 다시 저점 올리고 있죠. 다 이거 지금 멤버십에 갖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털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긴 연휴 너무 이제 그동안에 힘드셨던 거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풍성한 설 연휴 되셔서 돌아오실 때 2월에는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그 순간이 마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브였고요. 시장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전달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성을 계속 예측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 기준의 가격을 안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살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5년 뒤에 비트코인이 5억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을 알고 있다면 살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지금 이 순간은 베팅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린다면 저는 굳이 기관들이 손해만 보는 이 장을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평단이 굉장히 높게 기관들이 샀습니다. 누군가는 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수단으로 수익을 벌지언정 저는 지금 이 장은 전형적인 털기장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걸 반증하는 게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인데요. 2017년도에는 김프를 갖고 놀았습니다. 2025년은 저는 뭐를 갖고 노냐 물어보면 업비트 지금 신규 가입 막죠. 전 이걸 갖고 놀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 가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들어올 사람은 이미 들어온 장에서 막아놓고 돌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통 보따리를 가지고 했기도 했었고요. 보통 입출금 막고 펌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슈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비트의 신규 가입은 이미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판에 도대체 얼마나 들어올까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막아두고 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환호시키고 그 다음 정지가 풀렸을 때 신규가 딱 들어와서 물건 던져주는 딱 이 역할이 개인적으로 가장 달콤해 보입니다. 제 뇌표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보고요. 각자의 생각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